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문화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문화수운동. 자, 첫 번째 국학인데, 자, 여기 국학에서는, 자,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역사가 중요합니다. 됐죠? 한국사.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 그러니까, 박은식과 신채호를 빼고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특히 중요한 건 누구 때문이다? 박은식, 신채호. 자, 시작합니다. 자, 일제 한국사 왜곡. 요건 뭐, 앞에서 수업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가장 핵심이 뭐야? 그러니까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식민지 백성이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죠. 조선인들 내부에 모순이 있었던 거야. 얼마 전에 사실은 조선의 죄송합니다. 한국의 모 정치인이 정치권에서 그런 말을 했어. 일본이 우리를 멸망시킨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역사 반복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조선은 내부 모순으로 멸망했다. 그게 할 얘기야. 그쵸? 그게 할 얘기야. 그게 이제 딱 일본 애들의 시각이야. 식민사가. 그러니까 이 조선은 조선 안에 내적 모순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나라를 빼앗겼을 거야. 그리고 섬나라로서 배우지가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봐라. 생긴 걸. 일본 향해 이렇게 손을 뻗듯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한반도가 일본의 적대적인 나라에게 넘어가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게 일본의 논리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타율성 이론. 니네들은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없어. 꼭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정체성 이론.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의 역사는 발전이 없다. 늘 고대사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사실은 정체성 이론의 핵심은 중세부재론이야. 너희든 중세봉건제 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대 자본제 사회로는 자생적 발전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지난 35년간 이 땅을 근대화시킨 게 우리 일본이잖아. 야, 철도 누가 깔아줬어? 우리가 다 깔아줬지. 신식 병원, 신식 학교, 신식 기관들, 공장들 우리가 다 만들어줬잖아. 한 번도 근대화시킨 게 우리 일본 아니냐. 그런데 지난 35년에 대해서 그럼 니들은 우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본의 태도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일제 35년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니네를 발전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당파성 이론이죠. 너희들은 원래 편안으로 쌈박질하기 좋아해. 너네 조선의 당쟁의 역사는 그 정말 끝없는 싸움은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만해. 그래서 니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 됐죠? 이게 소위 말하는 식민사관이에요. 이걸 구체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조선사를 편찬한 기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938년에 얘들이 드디어 조선사 37권을 완간하게 돼요. 이 조선사라는 이 책은 일본이 우리 역사를 아주 방대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조선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부정적인 측면이 없냐? 그러면 일본 역사 말하면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지?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는 거야. 그래서 식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인들이 조선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답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씨발 답답해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그렇지. 조선놈들이 되는 게 있냐?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게 역사 왜곡의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민족주의 사학으로 갈게요. 여러분 민족주의 사학은 일단 1920년대입니다. 자, 20년대, 30년대 여기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박은식, 신채호. 됐죠?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자,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 자, 둘 다 완전 중요해. 그러니까 최근에는 박은식이 문제를 이제 내가 한능검에서 문항수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 박은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둘 다 뭐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됐죠? 일단 민족주의 사학은요. 민족의 정신을 중시하는 거예요. 정신. 됐죠? 자, 그래서 각각 하나의 핵심적인 정신을 얘기합니다. 자, 박은식 그러면 국혼 또는 혼 또는 민족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신채호 그러면 난가사상. 여기 다 교재에 조그맣게 써있죠. 필기체로. 됐죠? 키워드. 자, 계속. 자, 박은식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자, 하나가 뭐냐면 한국통사.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1915년 한국통사.
그리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여러분, 한국 통사는 보통은 역사서에서 이렇게 통자가 나오면 뜻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박은식의 통사는 그 통자가 아니에요. 여기 한자로 통자가 뭐냐면 앞을 통자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꽉 맞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 뭐 통증 또는 뭐 고통 뭐 그렇게 말하잖아. 그 통자. 됐죠? 그래서 아픔의 역사야. 그래서 고종의 즉위부터 1910년 국권 피탈, 1911년 백오인 사건까지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는 아픔의 역사를 쓴 거야. 이게 한국통사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됐죠? 꼭 뭐 메모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1919년 3.1운동까지 여기가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의 역사였다면 여기는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예요. 됐죠? 네. 그래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런데 이 한국통사에서 사실은 백안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게 뭐냐면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혼이다. 완전 중요한 거야. 사실은 백안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국권을 피탈당한 현대 시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살았던 현대사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현대사는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를 말하지만 박은식한테 현대사는 바로 그 국권 피탈했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채호가 고대사 연구에 주목해요. 그거에 비해서 박은식은 현대 딱 그 상황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은식과 신채호를 빼고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어요. 한국의 독립운동사의 베이스는 박은식과 신채호야. 되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론 있잖아. 거기서 다 친일파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둬서 그래. 해볼게요. 사회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다윈이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그리고 크게 생각 안 하지만 사실 서양의 정신사에선 다윈만큼 큰 충격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야, 이런 건 진짜 사실 잽도 안 돼. 진화론은 사실은 하느님의 천지창조 자체가 진짜 통째로 부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찰스 다윈이 실제로 이걸 조사하고도 원래 다윈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여러분 원래 다윈이 신학생인 건 아세요? 원래 신학생이야.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과학자들이 실학자들이 과학자 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 그 다윈도 그래. 집도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그 탐험선 같은데 몇 년씩 따라가서 가서 뭐 이렇게 뭐 연구하고 막 이게 되는 게 워낙 금수저니까, 워낙 집이 부자니까. 그 종의기원이라는 그 책 이름이 정확하게 우리가 종의기원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쓰고도 그 출간을 못 해요. 코페르니쿠스도 그랬거든. 코페르니쿠스도 그 지동설을 죽기 전에 얘기하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죄의식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부정한다는.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지구가 도는 게 맞는 걸 어떻게 미치는 거지 진짜. 다윈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실제로 발간할 때 한 20몇 년인가 있다 발행을 해요. 그때도 가장 많이 그 얘기를 함께 나눴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야. 근데 부인이 엄청 반대. 부인이 엄청 싸워. 네가 진짜 하나님을 부정할 거냐. 그러면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어머님들한테 가서 물어봐. 하나님 선택할 거냐 남편 선택할 거냐. 다 아주머니들 다 하나님 선택해. 남편 바로 버려. 안 그러겠어? 그래서 그게 찰스 다윈의 내 얘기가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정리해 볼게요. 그게 진화론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걸 쓸 때 그래서 굉장히 단어니 뭐니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위대한 학자고 그 단어도 굉장히 조심조심 써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진짜 알려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 사회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러니까 찰스 다윈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나 하나 죽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진짜 우리 집안 전체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고. 진짜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악마 아니야, 악마. 하나님을 통째로 부정하는데. 그럼 뭐 인간이 그 원생이 새끼가 인간이 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대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학자. 근데 이 스펜서라는 놈이 이거를 인간의 역사에다가 찰스 다윈이, 원래 찰스 다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종의 기원을 그냥 인간의 역사에 대입을 해버린 거야. 됐죠? 찰스 다윈이 비겁했던 건 사실은 그 스펜서가 다르게 잘못 해석했다는 걸 다윈이 알거든? 근데 침묵했어. 왜냐면 그게 아니면 더 큰 파장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 정말 두려워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체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을 스펜서가 만든 거야. 이게 우승열패, 적자생존, 왜 이렇게 부러져? 약육강식,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애니멀들의 세계도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기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이 조금 더 용이한 그 개체가 살아남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지. 가장 그게 우수한 개체이기 때문에 열등한 개체, 이렇게 다윈은 말한 적이 없거든. 근데 스펜서라는 놈이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더 끝내주는 건 인간의 역사에다 적용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사회진화론. 그러니까 당시에 서구 세력들이 아시아로 몰려와서,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마구 점령하고 마구 지배하던 이 제국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양이 가장 발전한 인류니까, 더 우수한 종자니까, 열등한 민족들은 그렇게 당연히 지배되고 역사의 발전 법칙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소멸해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자연의 법칙에도 맞는 거지. 이 대자연의 법칙이. 이게 결국은 승자들의 논리가 된 거예요. 이게 사회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이 동양에 전해졌을 때 청나라에 실제로 이제 이걸 그러니까 중국에서 처음에 이걸 잘못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청나라 당시에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 량차치오라는 사람이야. 양계초. 그냥 들으세요. 우리 시험에 몰라도 돼. 양계초. 량차치오인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오직 아시아 삼국에서만, 여러분 이 사회진화론은 철저하게 침략자의 논리야. 그런데 이게 뭐가 됐냐면 저항의 이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맨날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얘기했던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우리도 빨리 서구화돼서 민족의 역량을 키워서 힘을 키워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야. 우승열패, 적자생존, 약육강식, 살아남아야지. 이 논리야. 그런데 이건 량차치오가 멍청하게 잘못 이해한 거야. 이건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건 스펜서라는 놈이 만든, 이건 원래 찰스 다윈의 의도와도 다른 거야. 이건 철저하게 뺏는 자의 논리, 가진 자의 논리, 서구 사회에 침략을 합리화시켜주는 논리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국권피탈의 그날 이후에 이 땅에 왜 이렇게 지식인들 중에 친일파 새끼들이 많이 생겼냐면, 봐요. 1910년 8월 국권피탈의 그날이 됐지. 그지? 그래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는 순간 국제법상 대한제국의 주권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거야. 보세요. 우승열패 결론이 난 거야. 적사생존. 게임이 끝난 거야. 뭔 말인지 돼. 일본이 그렇게 자국이 강해지고 발전하는 동안 그럼 한국은 뭘 한 거야? 조선은 뭘 한 거야? 이 게임에서 우린 진 거야. 그리고 일본이 더 우등한 민족인 거야. 됐죠? 더 우수한 거야.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야. 우리가 더 열등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거야. 그러면 게임의 결과를 인정해야지. 국권 뺏기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트집을 잡아? 그러면 더 티한 거지. 게임이 끝났잖아. 아니 왜 진 게임을 졌다라고 인정을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제강점기에 칠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 여러분 사회진화론의 잘못된 수용이에요. 사회진화론은 저항의 이데올로기일 수 없어요. 그건 양차치호의 생각이야. 사회진화론은 철저하게 뺏는 자의 논리야. 돼요. 그래서 자 결론 갑니다. 그럼 박은식과 신채호가 이걸 각각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박은식은 그래서 나라를 딱 빼앗기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국가를 딱 둘로 나눈 거야. 나라는 이게 뭐야? 외적 요인이야. 그러면 역사는 호는 내적 요인이야. 여러분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혼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쪽으로 가면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 그거 뺍시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갑시다. 자, 영혼 됐죠? 그런데 내가 육체가 죽었어. 오케이? 그러나 영혼이 있잖아. 영혼은 또 다른 거잖아. 맞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국가를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실적법상 그러니까 정말 국가의 어떤 주권적 범위가 미치는 무슨 예를 들어 영토든 국민이든 그다음에 외국에 대한 배타적 주권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는 외적 요인이 있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다. 내가 일본인이다. 라고 서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느끼는 그 부분도 있다는 거야. 국가는 그렇게 두 가지 요소로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외형적인 거라면 그 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건 역사야. 이게 바로 혼이야. 그래서 지금은 외부의 형체가 망가졌잖아. 그게 1910년 8월 29일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정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우리가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지킨다면 국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박은식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던 그 논리를 논리대로 그대로 받아준 거야. 오케이, 좋아. 그래, 니네 말대로 이건 훼손됐어. 그러나 끝은 아니야. 뭐가 남았어? 이게 남았어. 이걸 지킨다면 나라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뭐예요? 그래서 그 사료로도 넣어놨잖아. 이게 맨날 처음에 나오는 거야.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망하지 않는다. 만약에 역사를 지킨다면 나라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결론, 저 좀 봐요. 맞아? 박은식 말이 맞아? 맞잖아.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 아니, 우리가 후대인으로서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광복했잖아.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아? 엄청 많아.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세계사를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졌다가 그 역사나 정신을 간직하잖아? 그 나라가 다시 생겨. 돼요? 하물며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걔네들은 조금 더 스페셜하지. 그러고도 나라가 다시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은 안 그랬어? 여러분 중국은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주족한테 청나라라는 이름 아래 300년간 지배받았어. 그런데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정통성을 버리지 않았잖아. 그들의 역사를 지켰잖아. 중국이 다시 부활하잖아. 맞죠? 이런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의 방법이야. 이 방법 그대로 논리적으로 그대로 받아준 거야. 됐죠? 그래서 방식에선 키워드가 이거예요. 자, 신채호 갑니다. 신채호는 좀 더 셉니다. 신채호는 방식이 달라요. 자, 신채호부터 먼저 갈게. 신채호는 국수보존론이야. 이게 교과과정에 없거든? 그냥 듣고 끝? 그러니까 신채호가 왜 나오는지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채호랑 방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둘이 얘기가 안 되면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말이 안 돼. 자, 국수보존론. 국수보존론은 뭐냐면 국수, 민족, 결의 이런 것들은 그게 많건 숫자가 많건 적건 그러니까 힘이 세건 약하건 경제력이 높건 낮건 그것과 상관없이 각각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보존돼야 될 존엄할 가치를 갖는다는 거야. 이게 신채호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조그마한 민족, 문화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민족, 그러니까 근대 자본체 사회로 빨리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한 민족은 열등한 민족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건 개뻥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 돼요? 이거는 우승열패, 적자생존,
전부 뺏는 자의 논리야.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가 이거잖아. 내가 네 걸 뺐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흡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인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죽어. 우리는 절대 다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의 걸 무조건 뺏어도 되는 거야? 내가 가다가 누구 그냥 확 뺏어도 돼? 야, 있으면 네가 다시 가져가.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어떻게 못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늙어갈 거 아니야. 힘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내 등에다 칼 꽂고 다시 자기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동물의 상태가 되는 거야. 다 죽어.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그 다음 부모의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민주공화국에서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존엄한 거잖아. 혹시 인정 못하시는 분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사 공부할 자격 없어. 됐죠? 인간이 모두 존엄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돼. 이 사회에 정말 비극이 될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체호예요. 대충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그 국수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숫자로 군사력으로 자본주의 발달 정도로 뭐 없어져도 된다. 이건 전부 말도 안 되는. 이건 뺏는 자의 논리야. 이건 갖고 있는 자들의 논리지.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부정하는 게 신체호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체호가 그러니까 이제 조선상고사 그 다음에 조선사연구초 이런 책들을 쓰는데 이런 책들이 대부분 다 고대사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왜 박은식은 현대사에 주목하고 왜 신체호는 고대사에 주목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민족의 원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돼야 된다는 이런 이제 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 의식.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이게. 그래서 그거를 고대로부터 잡아오는 거야. 고대로부터. 그래서 고대사 연구에 신체호가 굉장히 주목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신체호를 역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체호가 그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역사의 근원.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틀을 신체호가 잡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조선상고사는 삼국시대 역사를 쓴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처음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백제 멸망까지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할 거면 처음부터 이제 쓰는데 당군부터 쓰는데 아니 성통일까지 쓰지 무슨 백제멸망이야 생뚱맞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유고작이야. 됐죠? 그래서 단재 시체후생이 위순감옥에서 죽어. 그래서 이 책은 다 쓰지 못한 거야. 조선상고사의 그 유명한 서문이 이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거 앞에서 고려사 할 때도 했죠. 자, 두 번째. 조선사연구초. 됐죠? 조선사연구초에서 뭘 강조한다고요? 신체후생이 뭘 강조해? 묘청. 이거 앞에서 했잖아. 그래서 묘청의 소영천도 운동이 조선 일천내 제1대사건이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 많이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기억나죠? 치오니까. 묘칭. 조선사연구 치고요. 됐죠? 이거 암기법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데서 다 한국의 고대사를 정리하려고 했고, 독사실론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책이에요. 됐죠? 그리고 신체후생은, 여러분, 박은지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잖아. 그래서 임시정부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자, 신체호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야. 기억나요? 그래서, 자, 국민대표회의 때, 자, 새 정부 짜자. 창조파로 활동했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인 거 기억나? 아나키스트. 그래서 1923년에 의열단의 행동강령 써주잖아. 그거 기억나세요? 그 이름 뭐지? 맞아요. 조선, 혁명, 선언. 요거 한마디만 써주시고요. 되죠? 왜 앞에 다 했던 거야,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박은식 신체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빨리빨리 그냥 갈게요. 조선학 운동은 처음에 30년대인데, 이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안재홍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에서 여유당 전서 편찬을 해요. 요걸 편찬하다가 우리의 근대적 자주사상을 실학에서 발견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조선학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죠? 1930년대. 자, 그리고 정인보호 그러면 여기도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여기서는 됐죠?